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기존의 4,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 내 증세, 감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8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원장님, 담배값 인하 이야기 먼저 해보시죠. 담배 네. 태우십니까? 자, 안 태웁니다. 이 담배를 피우는 저는 흡연자인데 예. 상당히 반갑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예. 한국당에서 오늘 홍준표 의원이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도 참 아이러니하다. 예. 자기들은 처음에 인하하는 거에 찬성했던 그런 입장이지 인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담배값의 그 내로남불이 서로 이렇게 막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고 누가 잘못했냐 이건데 사실 담배값이라는 게 국민 감정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 민감한 담배값 인상의 문제를 자유한국당 내에서 온 게 이게 민생에 대한 의도보다는 혹시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세 대 말하자면 감세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여당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초고속 증세에 대한 이제 그 증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 여당은 부자를 증세한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서민들에게 감세하겠다라는 이런 정치 공학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담배값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예. 말하자면 일종의 서민을 위한 진짜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예.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공격형 그런 법안 발의가 아닌가라는 예. 그런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정부 여당도 지금 무작정 반대를 하기에는 말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변 좀 해주시죠. 지난 정권 때 야당이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인상을 상당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이어서 2,000원 인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국세의 핵심은 주류세와 담배세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올리든가 내리든가 저는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흡연자들은 우리 앵커님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권의 어떤 정권 교체가 예.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도 있지만 증세로 인한 이런 타격도 민심 위반도 하나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당 때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으로 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예. 그래서 국민이 표로 심판해서 어쨌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서민들이 원하는 그때 당시 우리가 잘못했던 일정 부분 증세 부분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원내대표가 이런 논리로 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뺐죠. 네. 뒤로 빼는 모습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고 증세는 역시 집권당의 블랙홀입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글에서 봤는데 네. 양비론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예. 원장님 말씀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런데 동시에 여당에서 증세를 하는 이야기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담배값 인하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둘 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글도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양쪽이 공격할 때는 이제 본질을 봐야 되는 거고 예. 처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를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2년 전에 2015년에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내세워서 깊이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값을 인상을 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이 야당도 반대했었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리고 많은 서민들, 담배 피우는 사람도 반대했었고. 근데 국민 건강을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증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그걸 올렸거든요. 그랬던 박근혜 정부의 지금 그 후신이나 다름없는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금 담배값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저한테 여러분이 여쭤봤지만 인터넷을 보면요. 애연가들, 흡연가들이 이 담배값
내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때 건강이 그렇게 나쁘다고 해서 올리더니 지금 그럼 건강을 상관없다는 말이냐? 어? 그리고 지금 뭐 명분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예. 오히려 그 비용, 그 세금 그래서 다른 데서 거더라 이런 이제 비판이 너무나 많고 홍준표 대표도 당시에는 나는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피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유한국당도 매우 그런 원인 제공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 발의는 했지 의외로 인터넷이나 이 국민 여론이 비판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가운데 지금 아주 진퇴양난. 진퇴양난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예. 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주소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프레임 문제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증세를 해야 되는데 감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일 수가 밖에 없고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의 운영에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서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한테 세금을 낮춰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되지 않더라도 서민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예. 특히 이번에 2,000원보다 한 3,000원 정도 더 세금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 애연가들한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다중 포석으로 한 번의 효과로서 여러 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서민의 표심 그리고 애연가들의 표심을 상당히 자극해서 예. 우군으로 만들 어떤 그런 동기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집권여당으로서 당대당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민주당은 할 수 없이 증세를 해야 된다는 예. 여기에 감세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당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을 앞으로 견제하는 거죠. 물론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정부 때문에 정권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예. 그러나 일정 부분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주 좋은 카드를 지금 쓰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도 진퇴양난인데 사실 방금 이제 이 교수님 지적한 대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담배세를 비롯한 간접세는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지 않습니까? 대선 예. 때도 더구나 이제 담배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서민 주머니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담배값 인하를 반대할 수만은 없는 또 묘한 입장입니다. 예. 이 정치적인 바로 이 상황을 알고 바로 담배값 인상이라는 그런 정치 전략적으로 던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냐 세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제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는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런 담배값 알겠습니다. 인하 카드를 던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 지금 어정쩡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론조사 해봐야 되지 않겠냐, 민심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입장. 그러니까 그 카드 때문에 여도 어려워지고 야도 힘들어지고 모두가 어려워지는 묘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추경 이야기를 할 때, 증세 얘기를 할 때 뭐 법인세에 소득세에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예. 저희가 어제부터 갑자기 담배세 얘기로 하니까 좀 미시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뒤에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담배 태우셔서 알겠지만 예. 한 갑에 2,000원이면 하루에 5갑을 피면 10,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달이면 한 3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했을 때 예. 누가 이 정책에 환호하지 않은 애연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것이 우리의 당론은 아니지만 이것을 국민 여론을 지켜봐야 된다. 예. 그것은 여론을 핑계대고 국민을 핑계대는 것은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것이고 예. 여론을 핑계대고 국민을 핑계대면 결국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한국당에서도 이 담배세 인하에 대해서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아마 언론에 아마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담배세 인하에 대해서 국민이 몇 프로 찬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론적 지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죠. 봅니다. 어제 7월 26일 날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담배값을 예. 인하 발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는 두 가지 모순이 있죠. 하나는 그 서민들과 호주머니 직결된 문제인데 네. 여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서 성급하게 법안을 냈다라는 문제가 하나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정책을 말이죠.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항상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했던 정책의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 스스로 포퓰리즘의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담배값 인상 어떻게 보면 법안 이 부분은 스스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문제도 스스로 올무에 얽힐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상당히 꼬이게 만드는 예. 이런 자가당착의 문제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보입니다. 이제 최 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 이 여론조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정호택 원내대표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면은 원전도 그렇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 후보가 적격한지 아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막 그렇게 예,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 좋냐 나쁘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것들은 원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식견이 없는 분들이 원전 무조건 나빠, 무조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론회를 거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랑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좋고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OX를 치면은 그 사람들 호불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칙을 잡아놓고 5대 원칙이면 5대 원칙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이 원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지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 대중 모습이고 영합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포퓰리즘적으로 흘려서는 이것이 나중에 예. 백년대계에서 커다란 실패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아니야, 잠깐 담배세가 원전 문제하고 정말 지금 뜨겁네요. 담배값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지금 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담배값 인상 문제가 여론조사라는 게 비전문가 아닌가 그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 결과를 보고 담배값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의 정책을 추진하든 말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또 다른 그런 포퓰리즘이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고 아까 원전의 문제 전문가 규정과 두루두루 여론 수렴해야 되고 한다는 부분 총론적인 부분 말씀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담배세 이야기로 상당히 많은 뜨겁네요. 지금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볼게요. 조금 훈훈할 수도 있는 미국 얘기를 넘어가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수술을 한 지 뭐 열흘 만에 나와서 표결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에서 추경안 표결할 때 26명이 어디 갔었냐라는 걸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심각한 어떤 타격을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집권 여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이 개혁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개혁은 국회, 특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정청이 일체화돼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3도 마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뒤에서 밀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인데 이번에 26명이 물론 각각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그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원내대표가 정말 밤을 새서 입을 부르트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 예. 그리고 차수를 병행해서 그 다음 날 다시 표결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해외에 나가는 것도 문제고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개인 사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원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임무를 방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국당이 물론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서 퇴장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은 많이 퇴장을 했는데 한국당이 퇴장한 것은 의결정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 물론 당연히 야3당이 여당과 두 야당이 합치면 180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150석은 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한국당은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퇴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결 정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나간 건지 몰라서 나갈 건지는 제가 그날 거기 있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좀, 표면적으로 보면은 108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 정수는 채워야 되는 건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민주당 의원이 26명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입이 몇 개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추경이 중요하다. 뭐 일자리 추경이고 말이죠. 국민 민생과 직결된다고 해놓고 막상 표결에 없었다라는 것은 뭐 비판의 뭐 여지가 없는 거고 예. 뭐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홍수 때, 가뭄 때 회의 가서 뭐 징계까지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원인 제공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좀 방심을 한 것 같다. 느슨하게.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당초 표결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표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이제 불참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결국은 최종 이제 참석을 했는데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다, 참석했다, 불참하다 왔다 갔다 상당히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이제 나머지 다른 정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야 불문하고 중요한 시기에 외유간다 이런 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요. 예.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켜져야 될 신의 이런 것들이 약속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알겠습니다. 한번 네. 추경 과정에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핵심 쟁점부터 전해주시죠. 문학의 적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적폐 청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법원에서 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냐 안 했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것을 지시해서 이것을 대신 밑에 부서에 지시를 했냐 지시가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윤선 장관은 뭐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했냐 예. 그리고 사전에 인지했냐 물론 사전에 인지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인이 작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양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비정상적이었던 걸 정상화했을 뿐이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노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말고를 했을 결정했다. 뿐이다. 예. 지원 여부를 결정했을 뿐이다라는 이제 지극히 원론적인 그런 답변인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권력의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형이 상당히 높은 기억이 나왔죠. 사실은 예. 법률 전문가들도 보면은 뭐 김기춘 실장은 7년, 예. 조윤선 장관은 전 장관한테 6년 예. 부형을 높은 부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 선고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게 아마 높은 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법부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부분을 사법부의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아주 드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사실상 그 바이블이 되지 않느냐,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검찰에서 그 구형량이 6년, 7년 정도 되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맥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행정부에서 한 일을 사법부가 이것을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재단할 수가 있을지 그것이 재판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에서 뭐 무기를 구형하든 10년을 구형하든 그러나 재판부의 어떤 형량은 그거와 관계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형량을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요. 행정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예. 그게 과도하게 편향되거나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줄 경우는 그거는 사법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번에 판결 하나가 나눠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 이런 부분의 범위가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좀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첫 간담회가 열리는데 형식이 정말 특이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치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이제 광경인데 치맥도 나오고 좀 소폭도 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예. 지방에 있는 회사의 어떤 소주와 이제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한 잔씩 마실지는 술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마시는 CEO는 어떡하나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 거의 술을 잘 못하는 거 알고 네. 있습니다. 예. 폭탄주도 못하고 이제 그러나 또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또 한 잔씩 하게 될지. 그래서 지금 80분 동안 그러니까 20분 동안은 술을 마시고 80분 나머지 60분 동안 심도 높은 대화를 갖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 있다. 더 편치 얼마든지 않은 늘어날 자리일 수 수도 있다. 있겠네요. 그래서 외형적인 분위기는 아주 좋은 분위기, 보기 드문 그런 정말 친서민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아마 가시방석일 수 상당히, 있는. 찬바람이 생생 부는 그런 첫 공식적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지만 웃는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웃어도 쓰는 숨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네. 서로 선문답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 역진성이라고 해서 예. 압축성, 고도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재벌 위주로의 경제 정책을 펴서 재벌과 그리고 중소기업에 상당히 간격이 커서 재벌이 뭐 문어발식 경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5대 재벌, 10대 재벌 뭐 이렇게 126개 기업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증세, 초대기업 증세를 지금 딱 터뜨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치맥 한 잔이 몇 조의 어떤 치맥 한 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기업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 될 것인가.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기업의 활로를 또 펼쳐나가야 되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증세라는 것은 사실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내가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증세가 좀 문제 있다. 그런 것들을 선모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거치면서 재벌들,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아마 이후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좀 서민들, 민생들과 직결된 그런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기업, 재계로부터 나오는 것이 좀 국민 정세에 좀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